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김민희 교수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는 상담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문 대학원 대학교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0년에 개교하여 지금까지 많은 상담 전문가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저는 본교에서 중노년 심리 상담을 전공하고 있으며 성격심리학, 중노년 발달심리, 노인문제, 중노년 발달 연구방법 세미나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격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성격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개의 대조적으로 보이는 방 사진이 있습니다. 두 방의 주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사람은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은 왠지 약속도 잘 지킬 것 같고 철두철미하고 완벽주의적일 것 같다고 추측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방의 주인은 게으르고 성실하지도 않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더 나아가 충동적이고 이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상에서의 행동, 보여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추측하고 때로는 그러한 추측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기도 하죠. 자기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몹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때로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 성격 테스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기도 하는데 당장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에 들어가서 성격 테스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수많은 성격 테스트가 거기에 등장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자신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옷차림 혹은 어떤 장소에서 어느 위치에 앉을 것인가를 보면 성격을 알 수 있다. 손가락 길이로도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호기심에 이런 테스트들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테스트들은 무릎을 탁 칠 만큼 나의 성격을 잘 맞추는 것 같기도 하죠. 야, 이거 정말 신기한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검사들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학적 검사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과학적 검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과학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신뢰할 만한 타당한 검사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의 행동적 단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추측하려고 하는 것이나 인터넷에 이렇게 수많은 성격 테스트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성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골상학, 수상학, 즉 머리의 모양 혹은 손금 이런 것들로 성격을 알아내려고 하였고 이러한 것 이외에도 의학적 분야에서도 인간의 신체가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이재마의 체질의학인 사상의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으로 여기서는 체질을 구분하는데요. 이러한 4개의 체질이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인은 원칙주의적이고 의심이 많고 보수적이고 내향적인 반면에 소음인은 겸손하고 안정적이고 수줍고 그리고 느긋한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히포크라테스에서 시작해서 이후에 갈렌으로 이어진 체액론에서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액 중 어떤 체액이 우세한가에 따라 성격을 구분하였습니다. 혈액이 우수한 다혈형, 흑담즙이 많은 우울형, 황담즙이 우세한 담즙형, 점액이 우세한 점액형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혈액이 많은 다혈형의 경우에는 사교적이고 활달하고 활기찬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관심을 가질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성격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해는 더 나아가면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내가 거기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성실하지 않다거나 혹은 굉장히 신경질적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예측이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살면서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아마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매우 불안하겠죠. 또한 두 번째로 성격은 우리가 살면서 성공적으로 적응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를 할 때 어떤 성격의 사람과 내가 더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됐을 때 훨씬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영업직을 수행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겠죠. 혹은 어떤 성격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야 가정생활이 더 원만하고 행복할지, 이런 등등의 실생활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 것과 성격이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혹은 상담이나 심리치료 장면에서 치료적인 개입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적인 방식이 아닌 성격 테스트들이 많지만 과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검사들도 매우 많이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MBTI입니다. 하지만 사실 심리학자들은 이 검사를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검사는 성격을 어떤 범주, 즉 카테고리, 유형으로 구분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유형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I, 내향인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향적인 정도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즉 어느 정도 내향적인지에 따라 두 사람의 행동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 분야에서는 MBTI 검사나 이런 것들 대신에 빅5라는 5요인 성격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다른 말로 신경증 성향이라고도 하고요.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이 바로 5개의 성격 특징입니다. 물론 이런 5요인 성격 모델 이외에도 6요인 모델, 헥사코라고 불리는 이런 모델들도 있고요. 또 성격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투사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검사는 잉크 반점 검사로 불리는 로샤 검사입니다. 오늘은 성격에 대한 인간의 오랜 관심, 그리고 성격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격 심리학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인 인간에 대해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더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